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돈은 필요한데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이죠. 은행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주식은 위험해서 망설여지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런 분들께 그분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들어본 다음에 권유할 만한 분들이라면 주식이나 또 주식을 이용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이런 종류의 투자 상품을 제가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주식이나 그런 펀드들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또 심지어 최근에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하는 것보다 현금 보유, 즉 적금이나 예금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참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합니다. 즉 어정쩡합니다. 투자에 대한 태도가. 자, 우리가 은행을 떠나야만 필요한 돈을 불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은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2017년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세계 시장의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2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동안 소위 주식시장에서도 개미라고 지칭되는 일반 투자자들은 별 재미를 못 보았습니다. 즉 주식이 정말 오를까?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오르는 게 맞나? 이러다가 또 내리는 것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죠. 관망. 그러면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2017년 말 2018년 초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뒤늦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지금 뒷북 치는 것 아니야? 너무 상투 잡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폭락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망설이는 분들이 또 많아집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요. 주식을 투자할 때도 관망하고 또 어느 정도 주식이 무르익어지면 그때 역시 또 불안해서 관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론,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지만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도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리면서 오릅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하죠. 하락장에서도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르기도 하다가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따라서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이클을 우리가 적절히 잘 이해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참 생각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어떻게 불릴까? 결국 우리가 은행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대단한 용기일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필요한 돈을 어떻게 불릴까? 오늘 제목은 재테크는 상식이다로 정해봤습니다. 그림에서 은퇴한 부부의 아주 행복한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재테크는 특별한 사람들이 잘한다? 대체로 이렇게들 이해하시거든요. 저는 재테크를 잘 못해요. 저는 재테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은퇴연금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은퇴연금, 그것은 결론적으로 재테크의 선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 또 우리 주변에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을 받는 분들 역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그렇지만 이분들 역시
결국 재테크의 선물입니다.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불려진 결과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지는 않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재테크의 용어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재테크는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쌓았고 그 돈으로 은퇴 후에 아주 많은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재테크는 상식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요. 이제 봄 지나면 매년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익사사고죠. 자, 익사사고는 정말 상식과의 전쟁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아주 발생하는데요. 자주. 그런데 계절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꼭 여름뿐만 아니라 주로 피서철과 겹치는 여름에 많이 일어나지만 딱히 때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익사사고는 서해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고 이름은 익사사고이지만 조금 이유가 다릅니다. 물때를 놓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라는 거죠. 그 원인을 보면요. 이 바닷가의 시간은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다시 밀려 들어오는 밀물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수심이 얕은 서해안, 서해안은 아주 수심이 얕지 않습니까? 이 썰물과 밀물의 뚜렷한 차이가 만드는 신비한 광경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썰물대에 맞춰 흔히 드러난 바닷길을 구경삼아 나섰던 사람들이 바닷물이 다시 밀려드는 밀물대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서해안에서 익사사고를 간혹 뉴스를 통해서 듣는 분,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요. 자,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일 텐데 왜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 즉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물이 나가는 것도 서서히 나가지만 물이 들어오는 것도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일 텐데 왜 못 나와? 이런 의문이 있죠. 또 헤엄치면 될 텐데 수영 못하나? 이런 의문도 있죠. 또 밀물대를 알고 나갔을 텐데 왜 안 나오지? 물이 들어오는 때를 알고 나갔을 건데 왜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나왔지? 뭐 이런 의문도 있고 또 우리가 서해안은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수심도 얕은데 그냥 뛰어나오면 되지 왜 죽어?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자, 이런 생각들 가운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 어이없는 죽음의 이유 첫째는요. 지금 밀려나간 바닷물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미에 빠져서, 그죠? 멀리 나가는 재미에 빠져서 그때를 미리 체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밀려나간 바닷물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개펄의 재미, 물이 빠지는 재미, 이 재미에 빠져서 그때를 미리 체크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알면서도 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더라도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즉 시간이 닥치기 전에 서둘러 돌아서야 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때를 놓친 케이스입니다. 자, 두 가지 뭐죠? 알면서도 당했고 때를 놓쳤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자, 돈에 대한 기본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테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재테크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돈은 불어난다, 줄어든다, 불어납니다. 아니, 많이 벌고 적게 쓰는데 당연히 돈은 불어나죠.
그죠? 남는 것만큼 불어나는 거죠. 이거 상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들 합니까? 많이 벌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많이 벌기라도 하면 좋은데 적게 벌고 또 많이 씁니다. 또 적게 벌고 적게 씁니다. 자, 어떤 케이스든지 돈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자,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돈은 불어나는데 그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돈은 불어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잘 못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두 번째, 재테크에서는 특히 우리가 투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돈을 법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상식인데 쌀 때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쌀 때 삽니다. 자, 쌀 때는 어떻죠? 주식이 사정없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쌉니다. 그런데 사지 않습니다. 또 비쌀 때는 언제죠? 주식이 계속 오를 때입니다. 이때 팔아야 하는데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즉 재테크에서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돈을 번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 상식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돈은 불어나는데 이것도 상식인데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해안 익사사고처럼 알면서 당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돈에 대한 이 같은 상식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가 상식의 역설이라고 하죠. 상식의 역설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의 역설은 뭐냐면요. 지금 그림에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청포도 능쿨이 보이는데요. 이 잘 익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이 담스러운 과일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또 포도 능쿨 자체가 아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우르르 달려듭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달려들면 그 담스러운 포도가 포도밭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식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7년도 우리가 10년 전, 그죠? 10년 전 2007년도에 정말 펀드 대란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훅 달려들었다가 훅 다 망가졌죠. 상식의 역설의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나 역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포도가 담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2017년 지난해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내 이웃 사람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 역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는 거죠. 이건 역시 상식의 역설이랍니다. 자, 이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즉, 상식과 상식의 역설 사이에는 바로 욕심 또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과 불안, 이 가슴을 냉정, 이성, 이 머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재테크는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상식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늘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식들을 머리가 지배하는 냉정이나 이성보다 가슴, 즉 마음이나 욕심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이 세상의 상식도 많지만 특히 돈에 관한, 재테크에 관한 수많은 상식들 가운데는 달콤해 보이는 상식도 있고 조심해야 할 상식도 있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상식도 있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달콤해 보이는 상식은요, 아까 우리가 서해안 익사사고를 다시 떠올려 보면 바닷물이 끝없이 밀려난 바다 저 멀리에 더 진귀하고 탐스러운
조개가 묻혀 있을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저 멀리에는 더 진귀하고 탐스러운 조개가 묻혀 있을 것이다. 뭡니까? 그 조개가 거기 묻혀 있는지, 그죠? 실제 그 바다 저 멀리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투자에 적용해 보면요, 정말 잘 모르면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첫째, 가능하면 아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업들 제품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직접 소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매하고. 가능하면 그 기업을 잘 아는 기업들이 좋다는 거죠. 기업도 모르면서 어떤 장사를 하는지, 어디에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투자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펀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펀드를 잘 이해하는 것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아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상식은요, 서해안 아까 익사사고 다시 떠올리면요,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와야 할 거리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자꾸 어떤 수익을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수익이 많아지면 오히려 팔아야 되는 타이밍도 오히려 멀어집니다. 왜? 자꾸 그만큼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다면 시작했다면 먼저 목표 기대 수익률을 명확히 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한 수익에 도달하면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재투자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일반 펀드, 그죠? 주식형 펀드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식형 펀드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한 방에 들어가는 일시금 투자, 이것을 이제 거치식이라 그러죠. 또 매월 적립으로 들어가는 적립식 투자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매월 적립식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 매월 적립식은 상당히 3년 이상 장기로 해야 할 것을 또한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분산 효과 때문에 길게 투자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주식하고 꼭 같습니다. 그냥 큰 돈이 일시급으로 들어간 그 돈이 계속 출렁출렁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이제 다만 주식 한 종목, 두 종목, 한 종목, 특정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펀드 수십 개 종목의 주식에 바구니 상태로 투자하는 게 위험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출렁출렁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는 거치식도 가능하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빠져나올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또한 해서는 안 될 상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서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손절매 같은 경우 있습니다. 어떤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면 그때 그냥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죠? 어찌 되겠지 하다가 더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재무 컨설턴트, 저를 비롯한 재무 컨설턴트나 이런 PB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재무 컨설턴트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고객의 어제나 오늘이 아니라 내일, 즉 미래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무 컨설턴트들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필요한 돈을 위해 오늘의 선택을 고민하고 고객에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오늘 필요한 돈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내일 이후의 미래의 필요한 돈을 위해서 오늘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재무 컨설턴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무 컨설턴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의 조언을 받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돈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먼저 나무보다 숲을 보기를 원합니다. 숲부터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의 어제와 오늘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재정적인 내일이 어떨지,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상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제대로 된 재정 컨설턴트라면 상품 위주가 아니라 이 고객의 생각이나 현재의 형편을 잘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고객을 하나의 이제 숲으로 보면 숲부터 보일게 고객의 생각, 또 여태까지 삶, 앞으로 원하는 계획하는 삶, 이 고객 전체의 삶을 숲처럼 먼저 조망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 속에 상품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질문해 오는 어떤 조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신청해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재정기록지를 먼저 작성해 보십시오 하고 재정기록지를 보내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재정기록지에 대한 것은 기록하는 순간 재테크가 달라진다. 시작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꼭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상식을 정말 이제 3가지를 꼭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상식, 늘 기억해야 할 상식,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상식 3가지는요. 첫 번째,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자,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수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상식이죠, 그죠? 이것은 절대적 상식입니다. 자, 두 번째 상식은요. 투자는요, 불안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자, 불안하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시장은요, 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자, 예컨대 은행이 불안합니까? 은행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은행에 예금 적금을 하면서 불안하다고 느꼈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 뭡니까? 은행은 정말 찌꼬리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를 줍니다.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불안한데요. 지금 들어가도 좋을까요? 지금 뭐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자, 불안하니까 투자하는 거고 불안하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째 상식은요. 투자 시장은 항상 불안합니다. 즉 투자 시장은 항상 위험하다입니다. 불안하지 않았던 적은 매 하루도 없었습니다. 제 경험에는. 어제와 오늘 시장이 똑같다 하더라도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다 다르고 펀드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펀드를 선택할 때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투자는 왜 해? 수익을 얻으려고. 그럼 수익은 왜 발생해? 불안하니까. 자,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상식 3가지 상식 정리합니다. 첫 번째, 투자는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선택. 두 번째, 투자는 불안을 감수하는 행동. 3번째, 투자 시장은 늘 불안하다, 즉 위험하다는 진리. 이것이 투자에 대한 상식 3가지입니다. 정리하면요. 바로 불안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이란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못합니다. 왜? 내일도 늘 투자시장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은행에만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테크의 시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요, 즉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미 수익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재테크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당연한 위험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자, 항상 불안하다 했죠? 이 불안, 즉 위험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고 이 위험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 왜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간을 길게 투자하면 할수록 위험을 그만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탐욕, 또 두려움에 대한 공포,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이 머리가 가슴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이 머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게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재테크는 시간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 또 세 번째, 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모든 재테크는 다 비용들이 있습니다. 펀드에도 비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가입하는 보험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있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행 예적금에도 비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익이라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수익에 좋다 나쁘다 당연히 좋은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상품들, 이렇게 금융 상품들 이런 비용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뭡니까? 보험 상품들을 이야기하죠. 특히 이 투자성 변액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몇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테크는 이 세 가지 당연한 위험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 세 번째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에부터 바로 재테크, 투자 계획, 투자 상품 선택, 또 설계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면 한 5가지 방법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가능하면 길게 투자하기. 그죠? 즉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길게 투자하기. 재정 컨설턴트는 어떤 사람이다? 제가 한번 일전에 이야기 드렸죠. 재정 컨설턴트는 돈을 불려줄 수 있는 마술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그러면 자기 돈만 불리고 있죠. 그죠?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팍팍 불려줄게 하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입니다. 가능하면 몰빵하지 말기. 투자 금액도 좀 분산해서 하시고 한 방에 들어가기보다. 또 이게 상품 스타일, 주식 같으면 요즘 이제 경기 민감주, 또 IT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서, 또 펀드 같으면 해외주, 해외 주식형 펀드, 또 국내 주식형 펀드, 또 성장주 펀드, 가치주 펀드 등등으로 또 이렇게 스타일별로 많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좀 섞어가는 게 좋다. 투자 지역도 마찬가지. 해외, 한국. 지금은 국내 투자, 해외 투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역도 조금 이제 나누어서 하는 분산이 좋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한 5가지 하면서 또 한 번 또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릴 건데, 강제성. 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공무원분들, 이런 군인 가족분들, 또 교사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다 했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강제저축. 원천 징수를 당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한 원천 징수를 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즉 강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강제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원칙을 정해야죠. 첫 번째, 소득에서 반드시 정해놓은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한다. 그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 이러면 쓰고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축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이 줄더라도 소득이 줄더라도 정해진 금액은 반드시 저축부터 하고 그러면 이제 수입이 줄었으니까 지출이 줄어야겠죠? 할 수 없죠. 그죠? 줄어든 지출만큼 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강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강제 저축 시스템이 금융 상품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저축 이런 상품들도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나 세제 혜택은 주지만 또 반대로 중간에 쉽게 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국민연금도 아예 그 중간에 돈을 빼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밉다 하는 보험 상품들도 변액연금 이런 보험 저축성 상품들도 투자성 상품들 뭡니까? 조기에 해약하거나 수도하면 손해보죠?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길게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강제로 하지 않으면 강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은 저축보다 쓰는 데 있거든요. 그죠? 자, 네 번째는 비용입니다. 수수료를 낮추자. 가능하면 수수료가 적은 이런 금융상품들 또 똑같은 금융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지 연구하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세금입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세금은. 자, 우리의 투자가 오늘 쓸 돈을 위해서 오늘 투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일 이후 심지어 몇 년, 몇십 년 뒤에 쓰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의 세금은 점점 늘어납니다. 따라서 늘어날 세금을 해지하는 방법도 즉 절세 비과세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하면서 재테크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강제 투자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재테크는 상식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는요. 늘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매우 많이 합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에서 플러스 친구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주시면 1대1 채팅을 통해서 또 궁금한 내용들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